안녕하세요. 테리니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27일이고요. 내일은 어쩌면 '전력기기를 좀 채우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보시고 영상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유사투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은 정지해 놓았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엑셀이나 구글 콜앱에 나오는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코드들은 다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은 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게 '바닥을 통과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상승이 더 탄력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바닥 찍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이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코스닥이 빠르면은 2월 첫째 주에 전 고점을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코스피는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더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2월 중순까지는 어쩌면 이게 다시 한번 '과열권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100%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번 주에 워낙 이제 이벤트들이 많고 트럼프의 겐세이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연준의 금리 결정도 있고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콜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셧다운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지나면 좀 더 시장이 잘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제 기조라서 어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잘 보면서 넘기자. 그래서 괜히 이번 주에 막 신용 쓰고 그러지 말자.' 이게 이제 아이디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보면서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바이오가 좀 수급이 비어져 있었던 것들이 많아서 '바이오가 이제 좀 보자.' 그래서 바이오로 올랐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올렸고 반도체 소부장도 또 오늘 또 화요일에 많이 또 급등해 버렸어요. 그럼 지금 뭐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코스닥을 추격으로 해서 막 종목들을 찾는 거는 좀 부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은 또 엑셀로 찾으면 되니까 찾으면 되는데 지금 일단 무조건 우리는 이제 이 변동성 모멘텀 또는 소라티노의 탑 20 이게 한 40몇 개의 ETF거든요. 여기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들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장은 로봇, 자동차, 그다음에 뭐 삼전, 닉스 이렇게 있고 특이하게 오늘 좋았던 모습들은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둘 다 지금 소부장이죠 이게. 소부장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왔다. 어제도 반도체 후공정이 이제 여기 등수 안에 들어왔었죠. 그럼 오늘 이제 특이하게 제가 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앞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뒤로 튕겼지만 그래도 등수 안에 있는 게 등수 안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있는 게 이제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것들인데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번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효성중공업의 주봉인데 최근 이 지수가 이제 달릴 때 이제 11월 월부터 쉬어서 12월 쉬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쉬다가 쪼금 이제 반등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는 다 신고가인데 아직 전력기기들은 신고가는 못 갔다. LS 일렉도 상승하고 계속 이제 주봉상으로 횡보를 하고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도 상승하고 주봉상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갈 만한 이슈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실적이 가장 핵심이죠. 효성중공업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아마 뭐 2월 첫째 주까지는 실적이 나올 거예요. 왜 4 분기 실적은 아시다시피 그 상법상 연결 재무제표 작성 지침 뭐 이런 회계상의 어떤 법령이 있어 가지고 그 내부에서 결산 이사회를 할 때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결산 이사회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이 회사의 이 주총 6 주전, 4 주전 뭐 이런 이제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어요. 이게 회사에서 내부에서 결산이사회를 딱 했는데 그 결산이사회의 내용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또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규정에 해당하냐. 이게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직전 사업연도 대비해서 30% 이상 변동하게 되면은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30% 이상의 어떤 하나라도 걸렸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나와 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사업연도 연간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1, 2, 3 분기를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에서 빼 가지고 '아 그러면은 얘가 실적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구나.' 그래서 현대일렉도 이제 찾아보시면은 어닝 서프예요, 4 분기 자체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적이 나온 게 LS일렉인데 LS일렉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잠정 실적도 같이 이제 내니까 같이 이제 공시를 또 공정 공시를 해 하고 하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요것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결 잠정 실적 공시를 하는 기업은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 담당자가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하는 건데, 요렇게 이제 숫자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4 분기가 나타났는데 어 추정 영업이익이 이제 시장에서는 한 1,000억 정도를 봤었는데 이게 아마 지금 1,300억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일렉도 컨센 대비 어떻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좋아하는 어떤 종목들은 다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시장에서 이제 많이 보는 종목들,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로봇이 좋았고, 그다음에 반도 반도체, 오늘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실적 발표 때에 뭔가 또 ADR과 관련된 어떤 이슈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막 이제 또 불러일으키면서 움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들도 '야 이게 지금 마이크론이 투자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소부장 애들도 좀 투자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투자를 할 거니까 '소부장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감도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일 날에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 제가 지금 옆에서 까서 보고 있으니까 컨센서스가 이제 2004 분기가 2,800억 정도, 2,789억 정도였는데 어 지금 나와 있는 영업이익은 3,2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현대일렉트릭도 어닝 서프가 나왔고, 이제 4 분기가 이거 연간에서 1, 2, 3 분기 누적을 빼면 4 분기가 나오는 거죠. LS일렉은 이제 공시가 이제 2개 나왔는데 하나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나오면서 여기는 이제 잠정 실적도 같이 이제 내준 거니까 쉽게 이제 4 분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혹시 IR 자료가 올라왔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서 현대일렉트릭은 없었고 이제 LS일렉트릭의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가면 있어요. 그래서 IR 자료를 다들 이제 열어보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다 이거 보면은 이제 수주 잔고가 늘었냐, 이제 수주 잔고를 보죠. 그래서 수주 잔고가 25 년도 말 기준으로 '야 이게 5 조네.' 그럼 이게 1, 2, 3 분기까지 누적으로 얼마였고 이 5 조가 굉장히 많이 늘었나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계속 이거를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LS일렉이 있어요. LS일렉만 있으니까 LS일렉이 제가 3 분기까지는 4조 정도를 지금 이 체크업 해 놨는데 지금 5조 대면은 엄청나게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이 증가한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수주 잔고가 수익성이 좋냐?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이번에 인식한 거에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냐? 그러면 이제 지금 수주 잔고들은 마진이 좋은 거니까 2026 년도에도 매출도 좋아지지만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냐? 이제 아마 그런 포인트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사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이제 4 쿼터 때 8.6%로 이제 전력 부분 때문에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어 괜찮네.'라고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괜찮네.'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이게 안 가잖아요. 그럼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데이터로 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ETF가 변동성 모멘텀이나 또는 소라티노나 여기 위에는 이제 변동성 모멘텀인데 여기에도 이제 AI 전력 설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숫자 나쁘지 않네. LS일렉 수주 잔고 보니까 괜찮네. 수익성 개선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얘네가 이제 좋아지는 거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초고압 변압기 신규 수주 이런 것들도 있네. 그러면은
혹시 이게 수익성 말고도 Q가 좋아질 이슈가 있냐? 그러니까 뭐 캐파 증설한 거가 이제 2026 년도에 좀 올라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정도가 이제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의 유사한 기업도 괜찮나? 보면은 포춘 일렉트릭은 지금 신고가에 먼저 갔어요, 얘네도. 2026 년도에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다. 그다음에 수주 잔고 좀 전에 봤을 때 많이 쌓였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수급을 봐야 되겠죠. 그래, 그런데 기관 애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많이 샀냐.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이제 저는 이제 기관이 금액 대비해서 사거나 시가총액 대비해서 사는 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안에 이제 누가 들어와 있나를 좀 봐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전력 설비 관련된 애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설비 애들을 넣었는데 일단 LS 일렉이 있긴 있어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그럼 금액으로 보자. 금액으로 보면은 이제 기관이 이제 금액으로 많이 산 것들 리스트를 해 보니까 LS 일렉이 있고 효성중공업이 있고 쪼끔 내려가니까 현대일렉이 있어요. 그 3 사가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만 그렇나? 그래서 혹시 몰라 외국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좀 선호하는지. 여기 보니까 LS 일렉이 들어와 있고 효성중공업 들어와 있고 현대일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 실적이 나왔는데 26일날 현대일렉이 나오고 그때도 시큰둥했고 시장은. 그다음에 화요일에 이제 27일 화요일에 LS 일렉이 나왔는데 IR 자료 보니까 수주 잔고 많이 쌓이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이어지겠구나. 근데 이 그동안 최근에 많이 올라 가지고 좀 쉬고 있었는데 수급들이 다시 또 결집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외국인이 3 군데 다 들어와 있고 50등 안에. 기관의 금액 대비 매수도 3 군데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 그래 좋아.' 그러면은 시장의 거래 대금도 여기를 뒷받침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장 마감하고 나서 거래 대금을 뽑았습니다. 거래 대금 이제 위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있는 거고 오늘 이제 상승한 거 27일 날 상승한 거 중에서 내림차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컨셉들을 있냐 보면 반도체, 이건 자동차 및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 이건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아니면은 아마 뭐 전고체 또는 뭐 로봇 배터리 이런 개념으로 뭐 지주사 역할을 하니까 에코프로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또 들어가 있는 게 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 수급이 있는 이유가 뭐 번외이긴 하지만 로봇, 배터리, 전고체 뭐 이런 기대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 반도체가 이제 많이 보이는데 여기 LS 일렉이 있어요. 그쵸? 등수 안에 있단 말이죠. 50등 안에 지금 효성중공업도 있고요. 그래서 등수 안에 거래 대금이 좀 상위권에 있고 그다음 50등 안에 또 현대일렉도 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얘네는 이 종목이 이거 3 개잖아요. 이거 말고 없잖아요, 전력기기에 제대로 큰 시가총액 큰 거 중에선. 거기다가 지금 등수 안에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고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 금액 기준으로 좀 몰리네. 이게 어제는 없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이게 어젠데 이게 제가 계속 체크를 해 봐요.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어제 없었는데?' 이게 이제 딱 떠오른 거예요. 어제는 그 금액 기준으로 현대일렉 정도만 있었어요. 현대일렉이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으니까. 그다음에 LS는 아마 비철금속 때문에 아마 들어왔던 것 같은데 LS 정도가 있었거든요. 없었어요, 금액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 외국인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오름차순에서 보게 되면 얘네 어제도 보면은 뭐 로봇이니 뭐 우주니 우주도 우주 이외에 그 뭐 STO 이런 데 막 정신 팔려 있어 가지고 여기도 보면 효성중공업 1 개, 현대일렉 1개 요렇게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을 때 3개 다 있었잖아요. 그게 3사 다 들어온 게 간만이란 말이죠. 간만에 3사 다 들어왔고 실적 잘 나왔고 효성중공업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 그 사이에 포춘 일렉트릭은 신고가가 갔고 주가 차트도 상승 횡보 돌파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보죠. 수급이 비어져 있냐 안 비어져 있냐. 일단 수주 잔고는 5 조라고 하면은 더 올라갔을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수주 잔고가 비워져 있냐 아니 수급 오실레이터가 저는 이제 비워져 있냐 아니냐를 보는 건데 일단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이제 드디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좀 둔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주가가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LS 일렉도 그래도 룸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현대일렉도 어 수급이 좀 비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격을 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 3사 다 한번 바스켓으로 사 볼 만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수급 전략으로 반도체 쪽에서 오늘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급등해서 과열권으로 좀 들어간 것들은 전력기기로 좀 바꾸든지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하게 돼서 '아 내일 전력기기를 좀 채워 보자.' 이런 이제 뭐 생각이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했고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코스피가 그래도 룸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야 이거 코스닥에서 쪼금씩은 코스피로 넘겨갈 건데' 제일 그래도 눈에 많이 보이는 게 그리고 수급적인 변화, 거래대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력기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